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오늘 밤에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지나면 또 연말 소비 시즌이 옵니다. 미국 중간 선거와 연말 소비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하면서 분석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중간 선거 지금 판도는 어떤지 그다음에 결과를 언제쯤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미국의 지금 그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45%로 떨어졌고요. 공화당은 48%까지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접점 지역에 그 경합 벌이고 있는 곳이 상원 같은 경우에는 세 곳에서 6곳으로 늘어났고요. 하원 같은 경우에도 18곳에서 34곳으로 지금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상원 같은 경우에는 GMP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초접점 지역이기 때문에 승부는 0.3%포인트 이내에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득표수에서 0.5% 이내로 확정이 된다면 재검표가 시작이 되고요. 특히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50% 지지율을 넘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12월 달에 결승 선거를 벌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중간 선거는 11월 말 정도가 돼야지 누가 상원의 다수당이 될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적 혼란은 11월 말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내일 결과가 딱 끝나는 게 아니군요. 뭐 하원 같은 경우는 윤곽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상원은 워낙 지역이 이 경합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과가 좀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원은 공화당 다수당 지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미국의 정치 지형은 이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미국에서는 그 대통령과 의회 중에서 상하 양원 중에 한 곳이 다른 정당이 된다면 분할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여소야대, 일본은 트위스트 의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변화는 아무래도 공화당 주도로 석유 증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탈탄소 자금에 투자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자원과 관련된 투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주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든의 큰 정부 대선 공약을 모두 바꿀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 재분배 정책의 재원이 될 수 있는 부유층이라든지 대기업에 대한 과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규제 강화에서 규제 완화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빅테크와 관련된 의회에서 그 규제 부분들도 이제는 논의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고요. 육아라든지 교육 지원,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된 공화당의 무력화 1호 정책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도 주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원은 뭐 공화당이 지금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만약에 시간은 좀 확인 시간은 걸리지만 상하 양원을 모두 공화당이 차지했을 때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특별히 우리 기업이나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의 색깔이 강했던 부분이 환경이라든지 하이테크, 금융 부분이었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확실히 풀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신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면서 화석 연료 활용 정책 쪽으로 회귀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다수당이 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대중국과 관련된 매파적인 분위기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첨단 기술에 이어서 이제는 금융이나 자본, 문화, 인적 교류와 관련돼서 새로운 냉전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동맹편에 서 있는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견제가 이전보다는 좀 심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2년 뒤 대선을 위해서는 바이든의 그 미국 제일주의 정책도 이제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전보다도 더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 북한에 대해서 희생양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해서 CDS 프리미엄도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70% 정도, 70bp 정도 올라와 있는 그 CDS 프리미엄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다음 미국 이제 연말 소비 시즌 가기 전에 또 이어서 확인해야 될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하겠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 발표하는데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으로 나올 걸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평균값을 봤더니요. 네. 10월 종합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9월보다는 0.3%포인트 정도 하락한 7.9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2달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연준이 통화 정책에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비해서는 0.1%포인트 정도 둔화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6.5%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연준이 목표하는 2% 목표와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12월 달 이후에도 계속 금리 인상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행히 연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비록 전달보다도 0.1%포인트 정도 줄어들긴 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꺾였다는 점에서는 시장은 좀 반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CME 워치에 따르면은 12월에 50bp 금리 인상 확률은 현재는 57%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소비 시즌 얘기 본격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이제 연말 되면 소비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가게들이 사실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올해 소비 특수를 크게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씀씀이가 줄어들긴 하지만 네. 미국의 전통적인 그 소비 시즌에는 지갑을 여는 게 보통입니다. 이 때문에 전미, 소매, 협회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6에서 한 8% 증가한 9,600억 달러 정도 소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각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 상전을 앞두고서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닷컴을 비롯해서 타겟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세일에 들어갔고요. 월마트, 메이시 백화점을 비롯해서 많은 백화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세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올해 그 세일 그 규모를 보면은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이 4.9%보다는 웃도는 수준이고요. 하지만 작년 13.5%보다는 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점은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증가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액도 2,650억 달러 전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11월 25일 날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11월 28일 날 사이버 먼데이 같은 경우에는 세일 특수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832달러로 10년간 평균 정도 수준이지만 실질 구매력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물가 상승분을 빼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세일 규모는 적지만 외형적인 매출 증가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11월 11일이 광군제, 솔로데이라고 해서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즌이잖아요. 근데 중국도 지금 막 소비를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각사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중국의 그 전자상거래 2대 업체죠.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징둥닷컴 같은 경우에도 무려 174조 원을 하루에 매출을 일어났는데요. 올해도 이거와 좀 비슷하거나 조금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1년간 평균 전자상거래 그 규모가 193조 정도가 되는데 중국에서는 하루 만에 이 매출이 달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세일 기간은 10월 24일부터 3주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작년과 같거나 그거보다는 조금 웃돌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도 부유 정책을 지금 내걸고 있기 때문에 묻지마식 그 거래라든지 과도한 구매를 부추기는 그 정보 발송을 지금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눈치 보느나 매출 증가분을 그대로 설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뭐 제로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물건 사러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아파트 단지에 갇혀 있고 이런 상황인데 보니까 이제 관공제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타격은 좀 적을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올해는 작년과 다른 점은 네. 보통 그 00시부터 그 매출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네, 네. 올해는 저녁 8시부터 그 매매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또 소비자 보호 기능을 또 많이 추가시켰는데요. 더 싼 가격에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다면은 이쪽 사이트에서도 피해를 보상해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는 좀 아무래도 매출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프랑스 패션 브랜드 몽클레어도 출시가 됐고요. 또한 세계적인 그 스포츠카인 페라리도 이번에 나오면서 각종 상품권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200개 항구에서 3억 7천만 점 이상의 상품이 중국에 지금 도착하고 있는데요. 중국 안에서도 보세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일 기간 끝난 다음에는 보세 창고에서도 해외 물건들이 상당히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도 소비는 기대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4분기 성장률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 성장률 전망하고요. 또 제로 코로나가 좀 풀릴까를 계속 얘기해 설왕설래하는데 그에 관한 것까지 좀 짧게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올해는 그 아무래도 그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규제가 해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현재 그 중국에서는 매일 5천 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변이 종들이 지금 속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규모 락다운 조치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상하이나 광주 지역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된다면 운송 차질뿐만 아니라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 3% 달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집중 분석, 미국의 중간 선거 그리고 중국의 소비 시즌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는 2,391, 19포인트 오르면서 2,400 도전이 있지만 또 만만치 않은 그런 흐름들이네요. 이슈 앤 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